안녕하세요. 오늘도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주고 있는 골라 먹는 재미 아니고 골라 듣는 재미, 그리고 이 아는 재미도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이 짧은 것도 제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그죠? 오늘 6월이라 안 하죠? 6월 16일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면 시비가 좀 엇갈리죠? 그렇지만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좀 살아보면요, 세옹지마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합격을 해보면 나중에, 그죠? 물론 아주 노력을 본인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노력을 남들보다 특별히 안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보다는요, 지금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때는요, 이렇게 인터넷이 별로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전화로 직접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녹음된 걸 듣거든요. 들어와서 자기 수험 번호를 쳐고, 그러면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몇 번, 김언숙는 불합격입니다 라고 해요. 점수도 안 나와요. 그냥 불합격입니다. 다음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줄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합격만, 이렇게 합격된 사람만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톡으로.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합격할 때는 정작 합격 발표하는 줄도 몰랐어요. 현장에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또 합격 발표는 조선일보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회사에서 현장으로 전화가 와서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합격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이렇게 버렸을 때가 마음 놓고 공부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처럼 너무 합격에 시비가 엇갈린다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어쨌든 공부한 만큼 합격이 될 테니까. 그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면접 서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했을 때 우리가 태도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일단은 합격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번 면접을 보신 분들도 계셔요. 실제로 우리가 세 번에 가니까, 세 번은 아니고 2년 동안 어떤 기회가 있죠. 그래서 2년 동안에는 우리가 4번의 어떤 면접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재수 없으면 3번 보는 경우가 있고요. 날짜가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5번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4번의 면접의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다시 시험을 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면접 때까지 끝까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4번의 면접까지 가는 것은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태도하고도 관계되고요. 근데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일단 기술사라는 개념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향이거든요.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노출돼서 나타나야 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사의 어떠한 그 인물은 아니지만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이 어떤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말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떠나서 말 잘하면 사기꾼이겠죠? 근데 말을 할 때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느냐, 그것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이것에 사실은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기술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외부에 노출돼서 사람들하고 어떠한 면담이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을 담당하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먼저 보고요. 조금 얼굴이 못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음, 저는 제가 얼굴이 못났다 생각은 안 하는데 남들이 다 안 이쁘다 하더라고요. 못났다가 아니고 안 이쁘다, 아니 정말해서 개성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 있다라는 것이 안 이쁘다라는 소리하고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누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하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얼굴만 조금 이뻤으면 프로포즈 했을 텐데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좀 쇼크를 먹기는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안 이쁘다는 거 저 알아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런 소리 한번 들었거든요. 네가 안 이뻐서 친구를 못 사귀나 라고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안 이쁘다는 거는 확실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격을 한 것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태도라는 거. 그래서 어디든 일단은 원서 써놓은 방법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원서 쓸때 경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5번 이야기를 참 했죠, 그죠? 그래서 극히 드물다 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태도가 아주 불량하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얼굴에 너무 상처가 있어서 조금 뭐라고 그러죠? 뭐 극한 상황까지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이제 4번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끝까지 4번까지 가서 합격하는 경우는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4번까지 막판에 합격시킨다는 거죠. 근데 막판까지도 합격 못했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태도나 얼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까지만 제가 어떤 그런 부분들 지금 4번까지 간 사람도 이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까지 합격시키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실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3번 다 떨어지고 이번에 지금 4번째 면접을 보는 분 이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분명히 태도상의 문제 아니면 얼굴에 어떠한 정말 심각한 어떠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처음 이제 합격하신 분들 원서 써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경력이요. 대체로 4년 이상 되셨겠죠? 그죠? 자, 그랬는데
경력이 4년 이상 안 되신 분이 계세요. 그냥 한번 쳐봤는데 재수 더럽게 합격을 했어요. 그죠? 4년 이상 되신 분은 뭐 오케이예요. 그죠? 일단은 그 원서 쓰는데 별 이상은 없을 건데 4년이 안 되신 분이 재수 더럽게 합격을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서를 쓰세요. 그리고 왜 4년인데도 불구하고 2년은 등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업체가 있죠. 그죠? 일반 사업자 회사에 다녔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업체에 이제 막 입사를 했어요. 이제 입사는 아니고 뭐한 3년이나 3, 4년 동안 4년 동안 일반 사업자 회사에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어떤 기업에 등록되는 어떤 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초년생이죠, 어찌 보면. 그러면 사실은 경력사항을 올릴 수 있는 경력사항이 4년이 없습니다. 자기는 4년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4년 경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그 기술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4년에 어떠한 등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쳤는데 재수없게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도 옵니다. 저는 그래도 쏘라고 해요. 왜냐면 겁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경력 증명은 일단 내가 4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력 증명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그죠? 그래서 내가 4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가 안에 경력 상황을 몇 개 적습니다. 적을 때 내가 4년 동안에 어느 회사 입사라는 것만 일단은 적으셔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돼 있다면 졸업 후가 4년이 됐으면요. 일단은 근데 졸업 후에 졸업은 지금 2020년이니까 뭐 2016년에 했어. 아니면 2017년에 했어. 그러면 4년이 안 되죠. 이때는 뭐 할 수 없죠. 그죠? 이때는 아예 졸업 자체도 안 돼 있는데 4년이 안 돼서 이거는 택도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딱 4년 졸업 이후에 비록 놀았는데 공부만 했어. 그죠? 그랬는데 합격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 어떤 현장이나 설계 내용을 빌려 오셔야죠. 한마디로. 근데 경력 증명을 넣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으니까 면접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 경력이 안 되는데요 해서 합격된 것에 면접 보는 기회조차 버리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떨어질 때 다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설계 경험이든 그 현장 경험이든 어디서 빌려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경력난을 채워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4년의 어떠한 내용들을 분명히 채우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4년의 경력을 적을 때, 이제 처음 막 입사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적어놓은 걸 보고, 있는 거 다 빼세요. 오만 걸 막 적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면접위원들이 보면요, 이거 다 웃기는 일이에요. 4년 동안에 여러분이 많은 경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무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괜히 불안해서 여러분들이 막 많이 적습니다.
경력이 없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어디서 막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2개 내지 3개 정도 주요 경력만 적으세요. 그래 해도 날짜가 있기 때문에 4년이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해서 끝까지 그냥 딱 4년의 어떤 양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개 주요 경력만 적으시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굳이 내가 기술사답지도 그렇죠. 이것저것 막 적는 것은 초보입니다, 여러분. 괜히 자신 없는 사람일수록 이것저것 많이 적어요. 여러분 다 지금 합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2, 3개 주요 경력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왜 또 2, 3개만 주요 경력을 적느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면요. 주요 경력을 묻습니다. 경력을 묻기 때문에 주요 경력을 묻기 때문에 네가 이 내용들을 뭘 했니? 라고 묻거든요. 여기에서 너 뭐 했니? 라고 묻습니다. 꼭 묻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경력에 했던 것을 비록 본인이 PM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PM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 PM이 중요한 몇 개만 딱 적으시라는 거죠. 경력이 많은 분들은. 근데 보조 역할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보조 역할을 해도요, 젊은 사람들은 보조 역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역할이 내가 보조 역할을 했든, PM을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이 주요 경력에 PM 보조 역할을 젊었는데, 이제 30 몇 살인데, PM을 한다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보조 역할을 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무엇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역할 분담이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여러분들은 이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요 경력 상황에서 이 두 세 개 중에서 여러분 교수님이요 무엇을 물을지 모릅니다. 1, 2, 3 여러분이 5개, 6개 적었어요. 그러면 3번을 물을 수도 있고 6번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 공부 다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감부터 시작을 해서 자, 만약에 현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회사,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 현장에 내가 샅샅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물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적으면요. 그거를 다 어떻게 교수님이 무엇을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적으면 현장이든 설계든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여러분한테 더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 3개 적어도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내용 중에서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고 내 역할은 무엇이고 마치 논술 쓰듯이 그게 장단점 그 설계에 있어서 아니 그 현장의 장단점 그리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그죠? 문제점 그 다음에 향후 방향 그리고 참 느낀 점 그리고 내가 했을 때 뭐 PM이었을 때 어떤 느낀 점도 있었을 거고요. 보조 역할을 했을 때도 느낀 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PM이 있었을 때의 역할이란 게 있기 때문에 느낀 점도 있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보조 역할이었을 때 느낀 점은 PM과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느낀 점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느낀 점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현장이나 설계 양을 적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경력을 적는 방법입니다. 원서 쓸 때 내가 4년 채우는 것과 물론 10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10년이면요. 굳이 막 10년 쭉 다 안 적어도 됩니다. 몇 년도에 어디 있고 주요 내용만 해서 지금 현재 몇 년도 현재 그죠? 어느 회사 어디 무슨 부서 이래가지고 적으면요. 딱 경력 증명서 보면요. 다 나오죠. 저는 30 몇 년 해가지고 다 넣어줘 날짜 이래가지고 그죠? 35년 했나요? 처음부터 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 경력은 누가 말 안 해도 경력 증명서 보면 다 나오죠. 그것처럼 한 두세 개만 적어도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해도요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많이 안 적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 뭘 틀려 있습니다. 칸 빡빡하게 안 채워도 주요한 몇 개 아니면 칸 있는 거 몇 개만 딱 채우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굳이 막 빡빡하게 까딱까딱 채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4년 이상이면 다 되는 거니까 이하일 때가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하일 때라도 여러분 면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경력 많이 적지 마시고 내가 두세 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공부 다 하고 가시고요. 역할, 장단점, 그 다음에 느낀 점, 향후 앞으로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때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했죠. 써는 방법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묻을 때 태도도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혹시 경상도 말이다, 그죠? 지우고가 뭐야? 지우고. 자, 지우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색깔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면접위원이요. 3분 나오십니다. 3분 나오시는데, 저번에 우리가 지금 121회잖아요. 121회 봤으니까 120회와 121회 기출문제를 한번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태도를 묻는데 얘들이 응급추천 합격을 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합격을 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기출문제를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추천 공부해가지고 합격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색깔을 조금 이제 바꿔보면요, 보라색. 일단, 우리가, 면접, 아까 위원회는 두 번째 치더라도, 처음, 여러 번 보러 가신 분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처음 합격 지금 해서,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대기실이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조경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쭉쭉 앉아 있고요. 불러서 딱 들어가면요.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이죠. 면접위원이죠. 정말해서 건축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도 있고 굉장히 다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날 면접 보는 그죠? 그날 시험에 면접 보는. 근데 조경은 한 요쯤 계시죠? 그죠?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대강당입니다. 당황스러워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딱 들어갈 때요. 인사를 하세요. 누구 상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KTX를 타보면요. 딱 들어올 때 그 안에 성무원들이 인사를 합니다.
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인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태도라는 거죠. 우리 적용 기술사 교수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인사를 하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요 몸에 잘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올 때 다시 보고 인사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요 굉장히, 이게 점수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이 뭐라고 그러죠? 점수에 들어가면 더 좋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를 다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딱 방문을 열고 딱 인사하고 다시 나올 때 다시 앞을 정면을 보고 다시 인사하고, 우리 교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면접위원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면접위원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면접위원 한번 되어보세요. 그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 태도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거 몸에 배이도록 그날만이라도 좀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앞에 제가 경력 앞에 이제 세 분이 앉아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적용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세 분이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죠?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자기는 여기 앉아 있죠, 그죠? 세 분이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각각 묻습니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한 분당 보통 10분 정도 하고요. 세 분이니까 한 30분이죠. 근데 우리가 한 사람 면접당 한 25분 소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딱 25분 다 채우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그냥 뭐 조금 덜 해도 되는데 그래도 거의 25분 채우도록 합니다. 실제로 시간까지 봐가면서 내가 25분 동안 소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분당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옮기는 게 아니고요. 앉아가지고 한 분씩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요. 대체로 경력을 보면서 경력에 네가 이 경력이 있는데 네가 그 경력에 어떤 역할을 했고 아니면 그 경력 상인데 이거 여기서 뭐 했니? 아니면 너 거기서 문제점이 어떤 그거지?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교수님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괜스레 많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한 답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수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모르면 안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은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스레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한 답변, 아까도 이야기했죠. 태도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답변하는 태도가 어떻느냐, 그리고 정말 이 내용을 너 정말 그거 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이거 했니? 라는 것을, 아니면 가라 경력 아니야?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했으면 정말 안에 내용을 잘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걸러내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말 너 이거 하면서 건성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솔직한 답변, 좋은 태도,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어떤 분이 탁 묻는 것은 하다가 어느 정도 딱 가면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이 딱 묻습니다. 대체로 기출 문제에서 딱 묻죠. 그죠? 기출 문제, 어느 문제를 물을지 몰라요. 근데 이때 묻는 내용은요, 대체로 어떤 답이든 어떤 문제든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 이 문제를 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이거 얼렁뚱땅 합격인 거 아니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장황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막 그 묻는 의도 자체가 말 그대로 너 이거 알고 있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진짜 잘못 뭐 해가지고 얼렁뚱땅 답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얼렁뚱땅해서 우리가 교수님들이 잘못 어떻게 채점돼서 너 합격인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는가? 라는 걸 또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에 혹시 잘못 합격을 시키는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실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수없게 합격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가시고요. 한 7, 8년 공부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담담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체로 공무원인 분들이 계시죠. 그죠? 공무원인 분이 합격하셨으면요. 어, 거의 뭐 면접도 합격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면접도 합격을 할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 왜냐하면 대체로 공무원들이 합격이 해야 어떤 실력상으로도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술사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 합격을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는 공기업, 그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합격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빡빡하게 막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셔도, 그리고 또 뭐 경력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충분히 그 질문 뭐 1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화하듯이 하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그런 곳에 뭐 긴장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맛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태도를 본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교수님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질문을 해요. 정말해서 이런 답변이 못하는 질문을 할 경우는요, 대체로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막 드듬드듬 그린다든지 이러면 필이 떨어지겠죠. 그죠? 대체로 합격을 시키려면 조금 쉬운 걸 질문을 해요. 근데 얘가 봤을 때 좀 합격인 게 좀 수상하다, 아니면 너무 어리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근데 어렵다든지 아니면 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화를 내지 마시고, 더군다나 여자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난해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발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거 나왔다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일부러 그거 아닌데
자꾸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닌데요? 라는 그런 반박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이요, 아주 광범위합니다. 교수님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반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뭔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저 자체는 아니지만 막 많이 아는 것처럼 떠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보이되 결코 반박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교수님들은 너 많이 아니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얘가 이 상태에서 어떤 답변을 할까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무시했다고 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걸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사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요, 지적인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보다 아주 무식한 사람, 정말해서 무식하다면 좀 그렇죠. 시민, 정말해서 우리 전공이 아닌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 대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막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일부러 툭 던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120회, 121회 그래도 아무리 이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25분의 어떤 질문이요,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인사하는 방법 연습하셔야 되고요.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방법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서 듣는 방법이 있고요. 스스로 묻고 혼자 계신다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그래서 한 25분, 한 10분씩 해서 아니면 15분 정도씩 해서 뭐 45분 동안에 묻고 답하고 마치 우리가 답지 시간 소요하듯이 녹음을 해서 계속 스스로가 들어보셔야 되고요. 또 뭐 주위에 자기 애나 남편 또는 부인이 있는 분은요, 경력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이럴 때 질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주 기분 나쁜 말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남편 되시는 분한테 하면 그거 말고 이래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 부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당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떨어져 이랬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갓난 아기 재우면서 그 애한테, 그 애는 다 말도 못 하는데 그 애한테 그걸 막 말했다더라고. 막 물어가면서 어짜고 뭐 누구야 뭐 어짜고 이렇게 했는데 어짜고 저짜고 하면서 뭐 지 혼자 그 애한테 말하듯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애나 남편, 부인 각각의 질문 내용을 툭 던져주고, 면접 보듯이 던져주고 질문하고 반박하면 거기에 대한 또 방법도 또
또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너무 낙서하듯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면접에 원서 쓰는 방법 이야기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면접은요, 태도를 중요시 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아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얘가 엉터리로 합격을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기출문제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항상 태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 기술사는 태도가 가장 우선이고, 답변했을 때 표정,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자세, 들어갔을 때 어떠한 자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점수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비록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서 합격을 하셔서, 참 요거 하나 안 했네요. 마지막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답변 하나, 또 하나 꼭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사가 되고 났을 때 교수님이 합격시킬 때쯤 되면요, 너 기술사 되고 나면 너 무엇을 할래? 어떤 부분에 너 기여를 할래?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도 합격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기 이전에 꼭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에 묻는 질문입니다. 너 기술사 되면 너 어떻게 적용에 기여를 할래? 라고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죠. 자신이 내가 현장에서 겪었던 일에서, 내가 어떤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도출해야 되겠죠. 자, 이것까지 준비를 다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꼭 합격을 하시고 우리가 적용에 좋은 역할을 담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